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또 하루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실버게이트 은행이 자발적 청산에 들어간다고 발표가 됐고, 또 지난 자정에 연준 파월 의장이 하원 청문회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죠. 근데 그 전날 자정에 있었던 이 상원보다는 약간은 누그러진 발언을 했는데 여전히 매파에 훨씬 더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요동을 치고 있을 때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저는 7권의 책을 쓴 경제경영 전문 작가이고요. 종합 베스트셀러였던 10년 후 100배우를 암호화폐에 투자하라와 암호화폐 트렌드 2023의 저자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요. 핵심적인 내용들만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제가 지지선을 그어 놨는데요. 지지선을 이제 하향 이탈해서 새로운 이제 저항선이 만들어지는 그런 그림이 됐죠. 제가 이렇게 촬영하는 기간에는 21.7K 정도였어요. 많은 언론에서 22K가 무너지나 마느냐가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22K가 무너졌고요. 아마도 이제 새로운 저항선이 생기게 될 텐데 시장에서는 이 새로운 저항선을 23.1K 정도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1월의 종가였고요. 그리고 2월의 시작가 및 종가, 그리고 3월의 시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물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23.1K를 통과를 하게 되면요. 25.2K까지는 좀 무난하게 갈 수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시장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건 차트적인 분석이고요. 여러분들께서 감안만 하시고 지금 이 시장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가 더 많은 가격 하락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나스닥은 0.4% 오히려 상승을 했죠. 그리고 S&P도 0.14 정도 상승을 했고 바로 전날에 1.72% 하락을 했던 다우존스 지수도 0.18% 정도의 하락폭만 보이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좋게 반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연준 상원에서 똑같은 발언들을 하원에서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이미 연준의 포지션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시장이 인지를 한 거죠. 근데 거기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는 가격이 많이 빠졌죠. 자, 그 이유는요. 이 비트코인은 여기다 덧붙여서 새벽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실버게이트 은행이 이제 드디어 자진 청산 절차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한번 보셔야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뭐 우선 이 미국 주식은 굉장히 전날에 비해서는 많이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먼저 이제 거시경제 이슈입니다. 하원에서 금융청문회를 했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주가가 적게 빠졌다라는 건데요. 자, 그 핵심들을 한번 짚고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고용에 있어요. 왜 이게 고용이 계속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이 공고하다라고 하는 건요. 이 고용이 좋으면 당연히 사람들의 수익이 늘어나게 될 테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당연히 물가도 잡고 고용 안정을 추진을 해야 되지만 이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균형이 좀 벗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미국에 사시는 이 지인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정규직 고용보다는 이 파트타임이나 이런 쪽에서 더 많은 고용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의 주장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 원론적인 부분들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자정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될 텐데 또 이 지표에 따라서 조금 더 명확한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파월이 3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시장에서 0.5% 인상을 좀 예상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CT와 골드만에서는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5.5에서 5.75 정도로 상향하겠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같은 북미에서 굉장히 미국과 발을 맞춰가고 있는 이 캐나다의 경우는 동결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좀 시사하는 바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유럽은행은요, 지금 매파와 비둘기파가 굉장히 많이 대립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0.5%가 확정이 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간에 좀 눈치 싸움과 그런 비판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에서요, 굉장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국가들, 주요 국가들의 어떤 상황들을 같이 살피면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중요한 얘기죠. 실버게이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새벽 6시 50분에 이 기사가 코인리스에서 제가 봤거든요.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제 자진 청산, 결국 청산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을 자발적으로 청산을 하겠다. 그래서 모든 예금의 전액 상환이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실버게이트가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하는 은행이었는지를 좀 아셔야지 이번 사태가 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이 실버게이트는 원래 굉장히 작은 은행이었어요. 미국의 커뮤니티 뱅크라고 해서 그냥 지방에 조그만한 영업 지점을 두고 있는 작은 은행이었고 보통은 부동산을 주요 업무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은행이 가상자산의 가치를 굉장히 빠르게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이 가상자산 회사들에다가 US 달러를 갖다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가상자산 업체들이 이 서비스를 받고는 굉장히 만족을 하게 됩니다. 달러와 유로를 바꿔서 보관을 해주고 빠르게 제공을 해주는데 이제 그 서비스의 이름이 SEN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실버게이트 익스체인지 네트워크라는 건데 이걸 통해서 이 아비트리지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빠르게 제공을 해주니까 많은 업체들이 열광을 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회사의 실버게이트의 가장 큰 고객이 FTX였거든요. 그래서 FTX가 파산을 하니까 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너무나 많은 예금 인출이 몰리게 되고 이걸 본 다른 고객들도 이 회사가 이제 파산할 수도 있으니까 또 뱅크런을 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인출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자금들이 장기 채권에 굉장히 많이 묶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대처를 할 수 없으니까 이 회사가 자진 청산을 결정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사실은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요. 많은 기관들이 먼저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객이 엄청 굵직해요.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제미니, 서클, 팍소스, 갤럭시 디지털. 자, 이런 회사들이 주요 고객이었는데 그 전에 먼저 거래 중단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발을 빼고 본인들의 어떤 선들을 다 그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사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어떤 해결책들이 있는가? 지금 이 기관들은요, 자발적으로 암호화폐 전문 은행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조금 더 안정적인 은행을 만들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업무들을 해주는 은행이 그 실버게이트만 있는 게 아니에요. 2위 뱅크 중에서 시그니처 뱅크 같은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수탁 기관들을 찾아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커뮤니티, 새로운 어떤 파트너십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굉장히 현재 잘 대응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실버게이트가 어떤 여진을 또 남길지는 모르지만 이 사태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정말 흘러가는 이 분위기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계획대로 뭔가 흘러가는 듯한 그림들이 있어요. 자, 이게 그 실버게이트 사태가 이제 터지고 나니까 굉장히 이 USDT와 USDC,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가 굉장히 급격하게 많이 늘어나는 그런 분위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그 양들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근데 이것도 하나의 예견되었던 겁니다. 자, 어제 기사인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실버게이트 사태로 수혜를 입을 전망이다. 자, 이런 기사들이 있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산업 자체에 대해서는 큰 치명타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은 일단은 안전한 자산으로 변경을 해놓는 거지만 이 시장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회를 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서 대처를 하셔야 된다. 자, 그걸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자, 지금부터는 좀 호재 소식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소식들이에요. 미국의 최대 비트코인 펀드, SEC 상대로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합니다. 이 회사가 어디냐? 네, 바로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유명한 회사죠. 자, 이 회사가 현물 ETF로의 전환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SEC가 거기에 대해서 기각을 했는데 소송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재판부에서는 이 SEC의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현물 ETF로 이제 승인이 되거나 하게 되면요. 시장이 갑자기 급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장이 언제 갑자기 튀어오를지 알 수 없다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리플 소송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리플이 지금 요즘에 계속해서 리플에 대한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소송 기대감, 그러니까 승소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합의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이게 상반기에 결정이 나니까요.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암호화폐 겨울 끝났다.
강세장이 이미 시작됐을지도. 자, 이런 기사들도 이게 대부분 다 어제 오늘 나온 기사들이니까요. 잘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마존, 빅테크의 대표 주자죠. 이 아마존이 NFT 거래소를 출범한다고 합니다. 자, 이 얘기는요. 앞으로 이 웹 3.0이라는 키워드, 이 웹 3.0이 굉장히 부각될 것이다. 야, 요런 이야기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를 어떤 주도하듯이 아크인베스트의 이 돈나무 원님께서 코인베이스 주식을 전날 344만 달러어치를 추매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대범하게 지금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신호겠죠. 자, 이번에는 투자자분들이 좀 우려하고 계시는 소식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단기적으로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3월에 좀 중요한 이슈들인데요. 자, 3월 10일에 이 마운트 곡스의 비트코인 상환이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오래 기다리셨죠. 이게 파산한 게 벌써 뭐 8년 정도 돼가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일정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 한 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또 많은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시장에 교란하는 우려가 없다라고 하지만 뭐 일정 부분 매도 물량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할 것이냐,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계획이 완전히 정리가 되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시기적인 부분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3월에 또 이더리움 상하이 업데이트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유동성 스테이킹에 의해서 인출이 자유로워지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매도 폭탄이 나올 것이다 하는데 더 거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워지면요, 더 많은 사용자들이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더리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호재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 1월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너무 다급하지 않으셨나요? 막 조급해지고, 아, 이렇게 빨리 가면 안 되는데, 막 아직까지 덜 모았는데, 이런 분들 주변에 엄청 많았거든요. 자, 지금 기회인 거예요. 당연히 이 시장의 장기적인 전망을 믿으면요, 지금이 기회이고요. 지금 이 저평가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나가는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베스트라고 보실 수 있고, 특히 지금 시장은 비트코인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성투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